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머신 엑스퍼트 교육을 진행할 전재훈 매니저입니다. 설명할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엑스퍼트는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로 나뉘게 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제품군, 주요 하드웨어 제품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코스터션 머신 엑스퍼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치 절차와 머신 엑스퍼트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적용처는 스마트 팩토리와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머신 오토메이션이 활용되는 부분이라면요. 그래서 식음료 부분, 프린팅 같은 텍스타일, 패키징 장비, 그리고 물류 장비와 호이스트 장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세미컨덕터, 반도체와 FPD에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엑스퍼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각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와 검증된 TVDA 이그젠플을 제공하고 있어서 실제 개발에서 시간 단축과 활용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머신 엑스퍼트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로 많이 쓰는 제품군만 모아봤는데요. 이제 소형 PLC하고 기존의 모션 PLC하고 최근에 출시된 모션과 로직 겸용 M262 PL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머신 엑스퍼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존 타사 같은 경우에는 파워하고 시리얼 포트, 이더넷이 각각의 카드로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결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CPU H형으로 해서 기본 본체에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플레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면 커넥터 타입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제어반의 뒷레일에 바로 다른 제품과 같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I/O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M262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모델로 나뉘게 되고요. 로직 모델과 모션 모델, 그리고 그 안에서도 퍼포먼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둬서 모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M241 PLC에 대한 소개입니다. M241은 기본적으로 내장 I/O가 본체에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더넷 포트하고 시리얼 포트, CAN 포트와 같은 필드버스 통신 모듈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I/O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은 이제 오른쪽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카트리지를 통해서 커버를 벗기면 됩니다. 커버를 벗기고 카트리지 카드를 추가해서 그렇게 I/O를 더 정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4 I/O, 입력이 14, 출력 10개의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총 40개 I/O 모델이 있습니다. M24 하나는 시리얼 포트는 이제 페이드버스에서 주로 많이 쓰는 232, 485는 기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포트는 표준 프로토콜이 모더버스 TCP, 이더넷 IP, 그리고 수어머신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편리하게 서로 PLC끼리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출력 쪽에 I/O 쪽에 처음에 4개 I/O는 이제 패스트 I/O로 해가지고 펄스로 제어할 수 있는 PTO 제어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와이어로 드라이브나 모션 제품과 연계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력 쪽으로는 카운트, 패스트 인풋으로 해서 카운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251 하나에 대한 소개입니다. M251 하나는 기본적으로 내장 I/O는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I/O가 없는데 페이드 버스로만 제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좀 적합하고요. 그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더넷 포트가 2개인 모델이 있고요. 이더넷 포트 하나, 캐노프 포트 하나 이렇게 제어가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I/O가 기본적으로 없는 대신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확장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확장해서 I/O 카드는 정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M251에 대한 소개입니다. M251은 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최대 63개, 그러니까 63개 장치까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NMC058에 대한 소개입니다. NMC058은 모션 컨트롤러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 되겠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캠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중에 하나는 캠 모션으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캠 모션은 최대 8개까지 축에 대해서 동기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에 관련된 각종 라이브러리라든지 캠 같은 그런 기능, CNC 같은 기능도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M262에 대한 소개입니다. M262는 최근에 출시된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코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서코스는 모션 전용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M262가 이제 서코스가 없는, 그 빨간색이 없는 모델은 로직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고, 서코스가 있으면은 모션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모델답게 이제 그 이더넷 카드를 좌측에 3개까지 추가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델도 CPU 일체형이기 때문에 시리얼 포트 하고 내장 I/O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더넷 포트는 2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262는 IIoT를 겨냥한 컨트롤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클라우드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기존에는 만약에 컨트롤러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매개를 하기 위한 IoT 게이트웨이가 필요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필드버스로 데이터를 받아서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프로토콜로 변환해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M262 같은 경우에는 필드버스 데이터를 받아서 M262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토콜로 변환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로토콜인 MQTT 그리고 HTTP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IIo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에 부과가 되면서 추가가 되는 결선이라든지 시스템 구성도가 단순화되게 되고, 그래서 컨트롤러뿐만 아니고 바로 이제 클라우드와도 바로
인터페이스 시킬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M26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가지 정도로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스카다나 MS 시스템에도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AC 간 연결이 가능한데, PAC 네트워크 중에서 기존의 필드 버스로 PAC끼리 통신을 해도 되지만 더 간편하게는 저희 머신 엑스퍼트에서 MVL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보내고자 하는 변수를 설정하면은 받는 쪽에서 바로 자동적으로 이제 수신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PAC 간 연결 통신을 지원하고요. 이 부분은 다른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PAC 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 커플러라든지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세팅 값 같은 것들이 설정하는데 좀 복잡도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하드웨어 추가 없이 바로 PAC 간 통신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웹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한 디자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그 컨트롤러에 있는 변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 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무선으로 이제 M262가 웹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버가 돼 가지고요. 무선으로 이제 폰이라든지 태블릿이 클라이언트가 돼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볼 수도 있고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오퍼레이터한테 이제 이점을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262는 캔오픈도 가능합니다. 여기 왼쪽 편에 캔오픈 확장 카드를 사용해서 캔오픈도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O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3 확장 모듈이라고 해서 저희가 컨트롤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편에 7개까지 카드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연결 순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확장 카드 그 TX 보내는 쪽과 RX 받는 쪽에 해당하는 확장 카드를 또 연결을 하면은 그 뒤에 또 7개까지 더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하나에 이제 14개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모트로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같은 경우에는 버스 커플러가 이제 머신 엑스퍼트의 하드웨어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버스 커플러를 통해서 CPU 본체에 17개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버스 커플러마다 마찬가지로 7개 확장 카드를 연결하면 또 7개, 그러니까 14개 해서 계속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추가할 수 있는 개수는 64개 버스 커플러를 계속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 확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버스 커플러 종류에 대한 소개입니다. 버스 커플러는 현재 이더넷 타입, 그리고 캔오픈 타입, 그리고 시리얼이 지원되는 모드버스 시리얼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버스 커플러에 스테이션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대지 체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이 인풋, 아웃풋 소리에서 결선을 간단하게 하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오픈이나 모드버스도 다 인풋, 아웃풋에 해당하는 포트가 두 개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예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금 이 구성은 로직에 해당하는 구성으로 잡아봤는데요. 본체가 있고 이더넷 포트 한 개, 두 개를 추가해서 하나는 MES나 스카다하고 통신을 하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모니터링으로 해서 HTTP나 이제 MQTT로 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고, 또 하나 포트는 여기 다른 PAC하고 통신을 해서 서로 간에 인터럽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이더넷 IP로 설정을 했는데요. 모드버스 TCP로도 똑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IP가 지원이 되는 저희 슈나이더 모션 렉션 모델하고 인버터에 해당하는 IT방 모델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추가로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메인 제어반이 있고 리모트 제어반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리모트 제어반은 실제 디바이스가 있는 기기 그 가까이로 배치를 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메인 제어반하고 리모트 제어반 사이에는 이더넷 포트 한 개만 연결이 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리모트 제어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 리모트 제어반에 해당하는 IO는 버스 커플러로 확장이 가능하고, 그 외에 모터나 드라이브를 연결하기 위한 기기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 그러니까 이제 타사 제품하고도 어차피 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더넷 IP나 모드버스 TCP, 그래서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구성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모션에서 동기제어가 필요한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가 ME6 중에서 모션 컨트롤러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포트가 소코스 프로토콜에서 소코스로 그 서버 드라이브하고 연결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코스는 M26이 M3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40개 쭉하고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 동기는 최대 16쭉, 비동기는 24쭉까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 축을 동기 제어하겠다라고 하면은 소코스로 해서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하면 되고요. 그 나머지의 비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확장 부분은 이더넷 IP라든지 모드버스 TCP로 또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캔오픈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들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캔오픈에 해당하는 TMSC01 모드를 추가해서 캔오픈으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캔오픈 최대 연결 개수는 6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26에서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26이 뿐만 아니고 다른 머신 엑스퍼트 계열의 컨트롤러는 다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메뉴에서 컨트롤러 어시스트라는
메뉴를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펌웨어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타입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는 M262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 하려는 펌웨어 버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세팅은 일단 먼저 넥스트 버튼을 통해서 이제 그 인식이 되는 컨트롤러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펌웨어는 SD 카드에 저장하는 방법과 컨트롤러에 바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D 카드는 저장한 뒤에 PC에서 SD 카드로 저장한 뒤에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있는 SD 카드에 슬롯을 끼워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는 바로 컨트롤러에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되는 컨트롤러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 버튼을 누르고 갱신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트롤러에 IP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연결에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이 됩니다. 커넥팅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다운로드 하기 전에 업데이트 하기 전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넥터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펌웨어가 그 상태바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난 뒤에는 잘 됐다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머신 엑스퍼트의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머신 엑스퍼트 아카데미 교육을 신청하시면은 실습을 통해서 더 풍부한 내용을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